네, 능동고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실수부랑 허수부 찾는 거죠. 그래서 실수부 -2고 허수부 7이니까 더해서 5.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셔서 이제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을 때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찾으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물어보는 게 x, y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에서도 이제 개수들을 구하라고 하니까 a에다 2배하고 b랑 그냥 더해라. 그래서 4 더하기 1이어서 a가 5가 되는 건 판단 가능할 거고, 자, b도 -6에다 4 더하니까 -2, 자, c도 2배하고 더하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 3에다 5를 빼니까 -2, 4번 되는 거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는 거? 네, 큰 거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자,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은 b제곱 -4ac가 0보다 뭐하다? 커야 되기 때문에 k가 4분의 25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6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최대값은 6. 그래서 답 4번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풀 때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x의 개수만 이제 뽑아낸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뽑아내라. 그래서 요 뽑아낼 때 -2x랑 a랑 곱해줘야 되는 거고 3이랑 x랑 곱해지겠죠. 그죠? 다 쓰지 마시고. 그래서 전개해 보시면은 -2a에다가 3을 더한 거. 얘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1. 답은 1번 되는 거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에서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해설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차 함수랑 직선이 만날 때는 무조건 차이 함수. 요 x축도 사실은 차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x축이라고 하는 것도 y는 0이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 함수 만들어주면 즉 둘이 빼니까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a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때 뭐라 했었냐면은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다. 그래서 이 x좌표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x 빼기 2랑 x 빼기 b를 갖고 최고차항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주면 된다? 앞에다가 3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둘이 똑같다. 아니면 뭐 근계수로 가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근계수로 가긴 했는데, 자, 어쨌든 근계수 관계를 써보면은 2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3분의 얼마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b가 -3분의 1인 거는 캐치할 수 있을 거고요. 곱이니까 3분의 a. 곱은 요번에는 2랑 얘 곱하니까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a는 얼마? -2가 된다. 그래서 -2에다가 3배에서 더하니까 -3. 답 3번 되는 거겠죠.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걸 먼저 봐주면은 이제 A0, A2, A4, A20 이걸 우리 짝수계수의 합이라고 부르죠, 그죠? 짝수계수 합 같은 경우에는 x에 한 번은 얼마 넣어주고 한 번은 1 넣어줍니다. 그래서 1 넣으면은 얘가 2 빼기 2니까 0 나오겠죠. 0이 A0 더하기 A1. 그래서 모든 개수의 합을 먼저 찾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에다 얼마를 넣냐? 교대 개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x에 -1 넣겠죠,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1 빼기 2의 10승. 그래서 A0 자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이런 식으로 쫑쫑쫑쫑 갈 거다. 그래서 우리 짝수 번째 구하고 싶은 게 둘이 뭐야? 더하면 되죠, 그죠? 더해가지고 자, 왼쪽은 뭐가 나올 거냐면은 2의 10승만 나올 거고요. 자, 오른쪽은 A0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몇 개 있다? 네, 2개씩 남을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니까 2의 9승인데 2의 9승이 얼마? 510이라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이면 상식적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문제도 가끔 이제 틀려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그러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항등식인 거 알고 있고 중근. 그래서 이 풀이가 뭐였었냐면 항등식에서 k로 묶어라. 이런 말이 있었고, 자, 중근이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데 이 우선순위를 잘 모르더라고요, 가끔씩.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k로 묶어야 된다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은 자,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그래서 k 플러스 m 빼기 2의 제곱. 자, 해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이 뒤에 거 빼겠죠, 그죠? 그래서 k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2다.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3개짜리를 전개하셔도 됩니다만, 조금 더 머리를 써볼게요. 자, 우리가 어차피 뭐 할 거냐, K로 묶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M 빼기 2라고 하는 건 무슨 취급? 상수 취급을 받으면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전개할 때도 2개짜리를 전개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K 제곱하시고, 얘 0이니까. 자, K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저거를 한 문자로 취급해서, 요렇게 써주시는 게, 자, 조금 더 좋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K제곱 지워지니까 둘이 지웠다고 치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K로 이쁘게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M이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은 자, 2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날아가니까 얘가 0 되려면 N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요. 마이너스 4. 1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온 연습을 좀 하시기 바라고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걸 항상 먼저 파악하죠.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맨날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x 빼기 x분의 1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통 숨겨놓는 방식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어떻게 쟤를 끄집어낼 건데 되게 중요한 스킬이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해서 나누기? 자, x를 합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나누는데, 원래 나눌 때 뭐면 안 된다? 네, 0이면 안 됩니다. 자, 근데 0을 넣으면 성립이 많아져. 그래서 x는 0일 수 없기 때문에 나눠도 괜찮은 겁니다. 정확히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잘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나눠서 x 빼기 3 넘어갈게요.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이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거는 요거 세제곱 x 빼기 자,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x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넣어주시면 27에다가 이제 9를 더해줘서 36. 답 3번 되는 거겠죠. 그래서 9번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이제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제 x 4제곱 더하기 4 인수분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쟤는 수업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억지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외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억지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은 보기차식 풀이 중에서 좀 특별한 풀인데, 안 보일 때 억지로 인수분해 시킬 건데 어떻게 하냐? 이 부재가 있어요. 부재. 부재가 뭐냐면은 합차공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식의 제곱에서 어떤 식의 제곱을 무조건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잡냐면은 최고차항이랑 상수항만 보고 가운데 2차식이 껴있다고 쳐도 그걸 보지 않고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은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제곱하면 제가 나올 거고, 혹은 x제곱 빼기 2의 제곱을 제곱하면 나올 겁니다. 뒤에는 누가 필요하냐? 얘는 빼기 4x제곱이 필요하고요. 얘는 더하기 4x제곱이 필요하겠죠. 가운데 개수를 마이너스로 하는 경우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둘 다 해보고 합차공식을 쓸 거니까 아, 너가 아니고 너가 맞겠구나. 이렇게 가셔서 얘를 이제 합차공식 써주시면 여기다가 한 번은 2x를 더해주시고, 자, 한 번은 누굴 더한다? 마이너스 2x를 더하겠죠. 그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게 2라고 치고 B 2라고 치면은 C가 마이너스 2, D가 2. 이렇게 되면 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16, 다 3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풀 수 있는 방식. 원래는 이제 근의 변화에 따른 개수의 변화를 원래 출제를 많이 하는데 얘는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근계수 관계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읽고서 먼저 두 분의 합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를 자,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Q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근으로 한다. 이 두 번째 식에서 뭘 찾을 수 있을 거냐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제 좀 순서 바꿀게요. 6 마이너스 2p다. 자, 여기 식 하나 있을 거고요.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3 곱하기 q 플러스 6이 있을 거다. 그래서 둘이 잘 연립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첫 번째 식에서 이제 여기 보이니까 얘랑 얘를 좀 같이 갖고 와봅시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결국 나오는 식이 뭐가 되냐? q제곱이라고 하는 게 얘랑 똑같으니까 왼쪽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18이 0 나온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q가 뭐가 나오냐면은 q 빼기 6, q 플러스 3이니까 q가 6도는 자, 마이너스 3인 거는 먼저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먼저 찾았다.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사용해 볼 건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자, 이 알파 베타를 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p를 넣으니까 p 제곱. 자, 알파 베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6일 때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6인 순간부터 해보시면은, 자, p 제곱 마이너스 12. 맞죠? 넘어오니까 p제곱 플러스 2p 빼기 얼마? 12에서 6 빼니까 18이 얼마 나온다? 0 나오죠. 맞겠죠? 계산 실수 안 하기.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알파 베타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자, 3인 순간이 있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p제곱, 자, 똑같이 2p 넘어올게요. 더하기 2p 하시고 여기서 플러스 6이니까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 식이 유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P가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준 거다? PQ가 뭐가? 0이 아닌 유리수를 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해보니까 P가 뭐 또는 뭐가 나오냐? 0 또는 자,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P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자, 2가 될 거다. 그래서 P, 뭐 구하는 거였죠? 네, P 더하기 Q니까 네, 답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근계수에서도 조금 이제 식 정리를 잘 해라.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문제 풀어라는 문제였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문제 2차 함수 문제고, 저 학생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앞에 해설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이렇게 축을 아는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자,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죠. 축이 어디다 x는? 입니다. 최고차는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서 여기가 2라는 사실을 캐치한 상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 4부터 자, 7까지 볼 건데, 요 구간 내부에서만 7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래요. 그럼 누가 제일 크죠? 네, 4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에 함수값이 어떤 7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작기만 하면 된다 볼 수 있겠죠. 4를 넣을게요. 4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없어지니까 자, 2k 빼기 8이라고 하는 게 7보다 뭐하다 아래쪽이니까 작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k가 2분의 15보다 작기 때문에 7.5니까 답은 4번. 네, 7.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은 너무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맞추셔야 되는 거고, 얘가 원래 치환을 하게 줍니다. 치환을 하게 주는데, 이제 요 식과 요 식에서 치환이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치환해도 안 이쁘고, 얘를 치환해도 안 이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재전개 후,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한 끼리 묶어서 전개하는,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 인수분 해보시면은, x 빼기 1이 있을 거고, 자,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뒤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5, 자,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실 때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걸 먼저 전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전개했을 때 1차식까지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를 더하면 4, 1, 3 더하면 4니까 얘네들 먼저 전개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가운데 거부터 전개하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뒤에 두 개 전개하니까 x제곱 더하기 몇 x? 4x 빼기 5겠죠. 그죠? 더하기 a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 식을 제가 t라고 잠깐 놔볼게요. 치환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고 넘어가고 싶은 게, 치환하실 때 보통 학생들이 치환할 때 x제곱 더하기 4x만 공통으로 읽는 걸로 치환을 하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게 상수항까지 치환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t로 놓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 뒤에 걸 t로 잡을게요. 자, 뒤에를, 왜냐면 플러스가 편하니까 얘를 t로 잡게 되면 앞에가 t 플러스 8이 나오겠죠. 머릿속으로 전개해보니까 t제곱 플러스 8t. 우리가 완전제곱식 꼴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상수항, 1차식 계수 반제곱.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 여기서 t제곱 더하기 8t가 나오는 거고, 1차식 계수의 반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16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수항까지 치환하는 좀 센스를 발휘하시면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아주 유행하는 문제, 동탄에서. 동탄 지역에서 아주 유행하는 문제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알아줘야 되냐면은, 요게 주기 몇 자리, 그리고 얘가 주기 몇 자리인지를 바로 아셔야 되고, 여기서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평면이라는 걸 저는 가르칩니다. 사실,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불편한 친구도 있겠지만,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이 다 전개해서 규칙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저는 뭘 알고 있냐면은 일단 좀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i는 보라색하고 얘는 주기 8자리죠, 그죠? 노란색부터 체크하면 저는 항상 원을 그리는 거죠. 심지어 크기도 1이기 때문에 예쁘게 얘입니다. 얘가 m이 1일 때고요. 45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몇 도씩 간다? 네, 45도씩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 6, 여기 7, 여기 8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는 거고, 자, i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려보면 i는 몇 도짜리? 네, 90도짜리죠. 그래서 n이 1일 때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2일 때, 여기 3일 때, 여기 4일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얘가 4가 된다는 말은 각각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얘 안에가 전체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얘도 1이고 1일 때, 혹은 얘도 마일이고 마일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다. 즉 앞에 것도 1이고 뒤에 것도 1이 나오는 경우, 1은 어디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m은 뭐의 배수냐면은 8의 배수입니다. 8, 16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 자, n이라고 하는 건 4의 배수니까 4, 8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62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최대값은 56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60이 나옵니다.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더해 주시면 얼마 나오죠? 116이 나옵니다. 자, 근데 뭐도 있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 이제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네, 그럼 얼마가 되냐면 얘가 4가 되고, 네, 8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맞죠? 네, 그래서 60까지 갈 수 있나요? 네, 60까지. 여기서 n은 60이 되는 거고, 최대값이. 자, n은 언제일 거냐면은, 네, 2일 때 가능하죠. 그죠? 2, 6,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 얼마? 네, 8일 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 나온다? 110? 네, 8 나오겠죠. 답은 4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은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거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사실 제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수업 때 한 거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15번 가볼게요. 자, 또 나왔습니다. 이제 맨날 나오고, 다른 학교에서도 맨날 나오고 있는 게, 이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원래 보통 식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만, 몫을 완전히 줘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식 세팅을 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고,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풀기로 약속을 했었냐면은, 항상, 다 읽고, 그 다음에 식 세팅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또 어떤 복잡한 식을 읽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곱이 176이다. 그러니까 얘는 1차식인데 식 세팅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즉 얘는 뭐냐면은 결국에 요거를 잠깐 의역해보면은 저기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식을 제가 잠깐 gx로 치환하겠습니다. 즉 1차식으로 나눴을 때 함수값만 준 거니까 결국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g-1 곱하기 g-3이 얼마다? 네, 176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 세팅을 안 하고 어쨌든 여기에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3 넣은 것만 찾겠다로 포인트를 잡아두셔야 식을 막 쓰는 게 아니고 전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마찬가지입니다. fx를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는 게 단순하게 fa가 뭐 얼마다? 네, b인 걸 찾아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차식인데 몫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식에서 당연히 식을 세우셔야 돼요. fx라고 하는 게 자, x 빼기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그리고 나머지 a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a를 쓸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다 얘를 막 전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함수값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g-1을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결국 뭘 찾으라는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f, 자, 마이너스 1 빼기 3 얘만 찾으면 끝납니다. 자, 네,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는 순간 여기에 인수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겠죠. 그래서 얘가 a로 바뀌니까 결론은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a 빼기 3만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g-3도 마찬가지. 자, g-3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라? 마이너스 3을 넣으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f 마3 찾아주고 마3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네, 7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또 x 플러스 3이 인수로 있기 때문에 마3 날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a니까 결국 여기서 남는 게 마이너스 3a 빼기 3이다. 이렇게 함수값 두 개만 찾고 문제를 풀어야 이걸 막 쓸데없는 식 전개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할게요. 둘이 곱하면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자, a 플러스 3 밖으로 뺄까요? a 플러스 1 얘가 176이다. 7이죠, 이거. 네. 7. 안 묶이겠네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a 플러스 3 곱하기 3a 플러스 7. 얘가 176이 나온다. 자, 인수분해 모르겠으니까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3a 제곱, 플러스 9랑 7이니까 몇 a죠? 16a. 그래서 21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155.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를 찾기 위해서 한 5 정도 해볼까요? 5랑 31? 그럼 15, 16, 네, 되겠네요. 3a, a 붙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숫자 보고서 16 찾았으니까 저는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빼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합니다. 나올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15? 그럼 플러스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가 플러스로 바꿔준다. 이렇게. 그래서 a가 얼마 나온다? 5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b만 찾으면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f5라고 하는 걸 찾아주시면은, 자, 2 곱하기 25 더하기 20, 45 더하기 3, 48 더하기 5니까 여기서 96 더하기 101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더하니까 106, 답 5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뒤에는 조금씩 어려워요. 자, 16번 가볼까요? 자, fx와 gx의 곱이 얘랑 똑같다고 하고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자, 가반나번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수기 때문에 요걸 사실 전 수업 때 뭐라고 정리하냐면은 이걸 보고서 공통인수정리라고 말합니다. 공통인수정리. 즉, fx랑 gx가 공통으로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만족했을 때는 공통인수정리다. 즉, 쟤를 빨리 인수분해 하는데 인수분해가 충분히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12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a가 2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 여기 안에 약수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아주 높은 확률로 2랑 마이너스 2, 물론 1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뭐부터 할 거냐, 물론 마이너스 1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해보시면은 1, 마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12, 12 이렇게 자 되는 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먼저 해보겠죠. 2나 마이너스 2일 테니까. 그래서 2를 했을 때 저는 좀 암산을 먼저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1, 2니까 3, 6, 마이너스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확률이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얘가 x 빼기 3,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자 결국 이 식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결론 지어보면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다 x 빼기 3,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x 빼기 3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x 플러스 1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fx랑 gx를 한번 찾아보면은 fx가 있을 거고, 자 gx가 있을 때 하나 x 플러스 2는 공통 인수정리 때문에 같이 나눠 갖고 x 플러스 1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마사를 똑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누굴 넣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x 플러스 1을 주고 여기 x 플러스 3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사를 넣으라고 하니까 결국엔 여기서 어떤 값이 나올 거냐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3이죠. 그러니까 6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 나오죠? 2가 나오겠죠. 그죠? 계산 실수했나요? 네. a가 마이너스이다. x 플러스 여기 x 빼기 3. 네. 빼기 3. 여기 들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은 14. 네, 1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하고 마이너스 2까지니까 18.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자, 17번이 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무슨 문제냐.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fx가 자, 공존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fx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f-x, 이렇게 f가 두 개 들어갔을 때는, 이때 어떤 문제풀이법이 들어가야 되냐. 자, 차수 확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fx가 몇 차식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차, 2차가 나오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 직전에는 야 1차인지 2차인지만 확인해 하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원래는 정석적인 풀이는 a, x, n승으로 놓고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최고차항 차수 계속 찾고 찾았으면 그 다음에 풀 세팅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전제 하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2차식인 게 확정입니다. 사실 왜? 오른쪽 몇 차씩 나와 있으니까 2차씩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x의 개수를 생각해 보니까 2ax제곱 마이너스 3ax제곱을 했을 때 x제곱 나오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식 세팅을 갑니다. fx를 뭐로 넣냐? 최고차항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그냥 놓으시고 더하기 자, bx 플러스 c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어차피 들어가면 똑같이 나오니까 뒤에 1차식 개수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에 2배하고 밑에 거에 3배 한 다음 뺄 거니까 2배하고 3배하고 빼. 그러니까 이 fx 자 마이너스 3f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게 빼니까 x제곱 나올 거고요. 2배하고 여기에 3배하고 뺍니다. 그죠? 3배하고 빼니까 5bx 2배하고 3배하고 빼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게 5b가 20인과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자, b라고 하는 게 몇 m이다? 4m 나온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게 쟤랑 똑같으니까 c라고 하는 거는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과 똑같아야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fx를 완전 찾아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 fx의 그래프랑 직선 얘가 만난다. 또 만난다.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면 무슨 함수? 무조건 차이 함수를 만들면 돼요. 그때 a, b에서 만나는데 그때 좌표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자,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fx를 알고 있기 때문에 fx에서 쟤를 빼주면 되는데 우린 최고차항이 양수가 편하니까 오히려 저기서 쟤를 넘길게요, 저쪽으로. 자, 넘겨주시면은 좀 바꿔볼까요, 일단? 다 찾았으니까. 자, b 대신에는 4mx. c 대신에는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자, 넘겨서 뺄게요. 자, 넘겨서 빼시면은 넘어가니까 x제곱. 그 다음에 6mx에서 4mx 넘기니까 플러스 2mx. 그 다음에 저 식에서 얘를 넘어가니까 m제곱 빼기 3m. 그 다음에 빼기 6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차이함수거든요. 는 0. 근데 이거에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 교점의 x좌표가 이거에 뭐다? 인수다.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은 x-알파, x-베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셔도 괜찮은데 결국 이거라고 하는 거는 저 식에다가 x에 얼마 넣은 거랑 똑같다? 1 넣은 거랑 똑같죠. 순서 바뀌어 있는 데가 아니고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랑 결국 둘 다한테 마이너스를 주면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넣으면 됩니다. 어디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래서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1을 넣은 거니까 m제곱 자 빼기 m 빼기 5랑 똑같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m-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4분의 얼마?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21.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4분의 21이다. 이렇게 하고서 답은 2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객관식에서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게 많았어요. 차수 확인 문제도 나왔었고 차이 함수, 맨 마지막에 근계수가 아니고 1을 대입한다는 것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제 서술형 문제로 바뀌죠. 주관식으로. 그래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건 판별식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써주시면은 d1은 k제곱 빼기 5k 빼기 14니까
여기서 0 나오는 거니까 K가 뭐 또는 7 또는 얼마? 마이너스 2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X축과 만나지 않도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2를 쓸 건데 짝수니까 4분의 D2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 3K 빼기 3. 이 0보다 뭐하다? 작아야 된다. K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큽니다. 그래서 1과 2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 K를 구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다? K는 7이 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자, 이제 19번에서 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앞에 해설 영상에서 어떻게 나누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지금 중요한 테마니까 잡아두겠습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를 제가 이제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눈다고 말했냐면은 3개로 나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리고 완전 제곱식. 이게 구분해서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 그냥 딱 3가지만 제대로 외워두시면 식을 몇 개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눴을 때, 자,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된다. 2차식이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1차식이 2개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차식은 뭐라 했어? 함수값 2개,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함수값을 몇 개 준 거다? 함수값을 2개 준 거다. 그러니까 식 정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 제곱식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식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걸 확실하게 먼저 기억해 두시면은, 자,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차 다항식부터 항상 여기부터 보는 습관 들이시고, 자,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에 구하는 풀이, 그러니까 f 누굴 구해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는 거구나 까지만 알았으면 fx를 구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게 여기서 포인트를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얘로 잡으셔야 돼요. 누구로 나누는지가 중요합니다. 얘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 세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번이 말하는 건 단순하게 x에 얼마랑 얼마를 넣어라?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뜻이니까, 자, 1을 넣어보시면 f1이 1이고요 f 마이너스 1이 1이다. 딱 요거 2개 그냥 준 겁니다. 이 2개 말고 준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다. 즉, 얘 썼고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위에 걸로 식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누구로? 나로 식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거를, 자, 어떻게 잡을 거냐? x 빼기 2의 제곱으로 식 세팅을 할 건데, 자, qx를 쓰면 망합니다. 왜? 우리가 뭐 알고 있어? 3차 다항식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쓸 때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은 ax 자 플러스 b라고 꼭 써 있어야 돼요. 꼭. 자, 우리가 f1인 거 1 알고 있으니까 x에다 1 대입할게요. 자, 1 대입하시면 왼쪽은 9가 나오고, 자, 오른쪽은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자, x에 한 번 누구 넣는다? 마이너스 1 넣는다. 똑같이 9고요. 여기서 9니까 9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좀 바꿔주시면은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둘이 연립하면 답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b가 5가 되는 거고 a가 얼마? 네, 4가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꿔주면은 얘가 결국에 4x 더하기 5였다. 4x 더하기 5였다. 자,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x에 얼마 넣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시면은, 자, f, 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내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죠? 제곱하니까 4분의 25. 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내면 여기 2가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죠? 곱하니까 3? 4분의 75. 에다가 누굴 빼면 된다? 8을 넘어와서 빼기 32 해주면은 4분의 얼마 나온다? 41인가요? 네, 43? 답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가 2차식 나눈 거에서 거의 다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2차식으로 나눌 때 무조건 풀립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차수나축이죠, 그죠? 자, 차수나축이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2차식의 근을 알고 있을 때, 요 2차식의 근을 알고 있으면은 그 2차식으로 묶어줘. 즉, 다항식 나눗셈 통해서 묶어주면은 다 1차 이하로 낮출 수가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차수를 항상 1차 이하로 낮출 수가 있다. 2차식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번 시험이 2차식까지만 나오니까 2차 함수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은 자 무슨 말이냐? 알파 제곱 빼기 16 알파 자 더하기 4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때 나와 있는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알파 4제곱 자, 빼기 15 알파 세제곱 자, 빼기 10 알파 제곱 빼기 26 알파 더하기 9를 이제 전 나눗셈에만 안 쓰고 묶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로 묶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있으면 이제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항상 그냥 나눈다라는 표현보다는 묶는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고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4차식이기 때문에 2차 곱하기 몇 차? 2차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차항부터 차근차근 봐주면 됩니다. 그럼 최고차항이 알파 4제곱 나와줘야 되니까 알파 제곱이랑 누구? 알파 제곱을 곱하셔야 되고 좀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세제곱이 나온다는 말은 세제곱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얘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16 알파 세제곱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차식이랑 얘랑 곱해지면서 얘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뒤에 누구 플러스? 자, 알파 써주면 되겠죠. 자, 2차식이 좀 어려워, 2차식이. 2차식은 좀 써드릴게요, 한번. 원래 저도 암산하지만 자, 한번 겸손하게. 자, 알파 제곱 왼쪽 개수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둘이 곱해지겠지, 그죠? 4, 둘이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6. 여기에는 상수항이랑 이 1과 곱해져서 어쩌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어쩌구가 얼마? 그쵸, 2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더하기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할 때는 상수 쓰면 무조건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1차식 개수를 비교하는데 1차식 개수에서 부족한 부분 뒤에 나머지가 채워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2알파 더하기 4알파가 마이너스 28알파 나오죠? 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뒤에 몇 알파? 플러스 2알파가 있어야 되고요. 자, 8이 있으니까 더하기 얼마? 1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2차식이 0이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4차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낮췄다라고 그래서 차수 낮추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 꼭 알아가시고 자, 이제 넣어주면은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루트 2알파 플러스 1 그리고 루트 2베타 플러스 더하기군요. 더하기 루트 자 2베타 플러스 1.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음의 제곱근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과연 루트 AB가 될 수 있냐 없냐 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이 문제에서. 사실 의도한 게 이겁니다. 이 두 번째에서는. 저 같았으면 이 안쪽에 음수로 줬을 텐데 학교 쌤들이 친절하셨어요. 친절하게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걸 구해보니까 얼마? 16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 4죠. 그래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기 때문에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그래서 얘도 양수고 양수니까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곱셈 공식 쓰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써보시면 얘 제곱이니까 2알파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부터 쓸게요. 2베타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자, 둘이 곱한 거겠죠, 안에 것끼리. 그러니까 2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베타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자, 여기서 문제 볼게요. 2로 묶어주시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고 더하기 전개하겠습니다. 4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플러스 베타 자, 더하기 1이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다 대입해 주시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이니까 17 곱하기 2여서 34 더하기 2 곱하기 1 자, 4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16 더하기 2 곱하기 16 더하기 1, 48, 49, 7, 14 나오겠죠? 더하니까 40 얼마? 8이 답일 거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도 차수 낮추기랑 특히 전개하실 때 뭘 조심하셔야 되냐? 이게 한 번에 원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네,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누고 해설 마치도록 하고 이제 뒤에 한 5문제 정도 좀 어려웠으니까 이런 것만 잘 잡아두시면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나누고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